조선 제12대 임금 인종. 그는 단 9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을 남기고 3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몸이 약해 병으로 죽었다. 단 한 줄 담담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비가 내린 떡 한 접시. 그날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용했고 고요했으며 어딘가 숨막히는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종. 그의 앞에 놓인 것은 평범해 보이는 떡 한 접시. 하지만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냄새가 배어있는 선택의 순간이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죽어야만 비로소 권력을 줄 수 있었던 한 사람, 문정왕후.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을까요?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하지만 그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종은 그 떡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히 악화되는 건강, 숨이 가빠지고 몸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끝내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 죽음 정말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결과였을까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음식,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을까요? 조선의 궁궐,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늘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인종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경원대군을 반드시 왕의 자리에 올리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세자 인종. 그녀는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수차례 노골적인 시도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동궁전 화재 사건. 깊은 밤, 세자가 잠들어 있던 동궁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번집니다. 타오르는 불길, 순식간에 번지는 연기, 그리고 점점 좁혀오는 탈출의 길.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그리고 그 중심에 문정왕후가 있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세자 인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시니 내가 여기서 죽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효도가 아니겠느냐.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시간은 멈춘 듯 흐릅니다. 이 말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 운명,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관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불타 죽는 순간까지 효도를 생각했던 이 지독한 아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인종은 끝내 살아남아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아들과 권력을 잃은 대비.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인종 즉위 9개월째 되던 날 반전을 맞이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역사 속 진실을 찾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1545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 인종을 볼 때마다 주상은 언제 우리 모자를 죽일 거요? 라며 표독스럽게 소리치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인종을 자신의 거처로 부릅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빚어진 다식, 떡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주상, 그동안 내가 너무 박하게 굴었구려. 직접 만든 떡이니 하나 들어보시오. 기록에 따르면 인종은 그 떡을 먹고 돌아온 직후부터 심한 구토와 함께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왕을 보필하던 어이들, 왕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약조차 쓰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인종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문정왕후는 문병을 와서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인종에게 내 아들 명종을 잘 돌봐달라는 약속만 재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종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어이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검시, 부검을 하지 말고 바로 장례를 치러라. 왜였을까요? 자신의 몸에 남은 독성분이 발견되면 그 범인이 어머니인 문정왕후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인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성인 군자의 효심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비정함에 굴복한 패배자의 선택일까요? 인종이 승하한 후 조선은 거대한 피바람에 휩싸입니다. 조용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문종왕후는 어린 나이, 고작 12살이었던 명종을 앞세워 무려 20년 동안 조선을 소나귀에 쥐고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흔들어 버립니다. 그녀의 권력욕 앞에서는 충성도, 혈육도, 도리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효심조차 어쩌면 철저히 이용당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역사는 결국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감정, 남겨지지 않은 진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500년 전 그날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가 건넨 떡 한 조각,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인종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체념. 그는 분명 그 떡이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조차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쓰디쓴 죽음의 맛을 알면서도 끝내 거부하지 않았던 그 선택. 조용히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택 앞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위대한 효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의 조용한 포기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종의 죽음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한 인간의 비극으로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채널 스토리로 보는 역사,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더 묵직한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